구독해 놓으시면 그 자기 재생 목록 만들어 놓으셔서 딱 다운받아 놓으시면 편하시죠. 오늘 등록하신 분들 오셨고 동영상 등록하신 분들은 따로 계시니까 출석은 안 부르겠습니다. 오셔야 되는데 선형대 수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수업에 들으셨던 분이 계시고 이천 선생님은 오늘 처음 오셨죠? 예. 그러면 선생님은 저기 앞에 수학을 어느 정도 하시는 기억하시고 있는 수학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여쭤봐도 너무 오래돼 가지고. 고등학교 미적분학 정도는 아니 대학교 때 전공을 했어요. 아 수학을요? 수학은 아니고요. 예.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공학을 선형대 수학을 배우긴 했는데. 예. 다시 배워보시기. 아니 그때는 그냥 학교 다니까 배웠는데요. 예. 그건 이제 좀 의미를 알고 싶어서. 아 의미를 잘 오셨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프린트물을 하나 해서 이 책이 없는 거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 선형대 수학이 무엇인가 일단 설명을 들으셔야 이 과목을 공부하는 이유도 아실 거고 혹시 옛날에 선형대 수학을 들으신 분들은 그 다시 되새기는 그 기회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 뭐 대학교에서 선형대 수학을 가르쳐도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보면 네, 그거 지우셔도 됩니다. 와이파이. 아니 이 색이 잘안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래? 보이세요? 네. 네. 제가 수학을 하는 이유가 잠깐만요. 안 보이죠? 그만 바꿔서 해주세요. 보통은 우리가 실제 물리적 세계가 있고 수의 세계가 있는데 물리적 세계에 있는 것들을 수의 세계로 치환해서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의 세계에서 계산을 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의 결과를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계산의 결과를 난 것을 물리적 세계에서 어떤 일인가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수학입니다. 사실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물리적 세계에 있는 양을 수에 대응을 시키고 그다음 여기 있는 양의 관계를 수의 세계에서 계산을 하고 계산의 결과를 자, 요 먼저 이거 보시죠. 다른 건 다 치우시고요. 계산의 결과가 또 물리적 세계에서 무엇인가 이런 해석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부분 수학 수업에서는 저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학 공부를 하고 나서도 도대체 내가 뭘 배웠나, 도대체 왜 수학을 배웠나 이런 게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중고등학교, 초중고 수학이고 그다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마지막으로 미적분이 나오죠. 미적분은 결국은 뭔가 하면 함수라는 것을 배우고 이 양들의 운동에 관한 겁니다. 그죠? 그때 여러분이 미적분을 배우면서 뭐 속도라는 것이 나오고 거리라는 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로 이제 여기서는 뭔가 하면 변화를 배웁니다. 변화. 즉 양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관계를 역동적인 관계를 보이느냐 그것을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미적분입니다. 미적분. 자, 이게 보통은 대학 수학의 1학년에 교양 수학에 배우는 것까지입니다. 그게 어른들의 위한 수학의 첫 번째 코스가 그거죠. 덧셈에서 적분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운.
그럼 선형대수는 무엇이냐? 자, 이 양들을 수로 치환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수학의 세계인데 우리가 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양이 아닌 것은 또 어떻게 수의 세계에서 다루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게 처음 대두된 게 점입니다. 공간상의 점. 그래서 공간에 있는 점을 여러분들이 배울 때 뭐냐면 좌표로 치환했죠. 좌표. 데카르트가 처음 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있는 점을 수의 세계로 좌표로 바꿨죠. 그럼 수의 세계로 치환하고 나면 좋은 게 뭐냐?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산을. 말로서 설명하고 정성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지 못하는 어떤 결과를 내는데 굉장히 간단한 영역의 세계인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수는 우리가 수가 한 가지만 나오죠. 한 개의 수로 양을 결정을 하죠. 자, 좌표는 여러 개의 수가 나오죠. 이 차원에서는 두 개의 수를 써서 점의 위치를 말하고 3차원에서는 세 개. 그럼 우리가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좌표의 수의 개수를 4개를 쓰는 건 4차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수 하나를 우리가 변수라고 이름을 지으면 좌표는 공간의 차원수에 따라서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럼 좌표상에서 혹은 공간상에서 우리가 점들의 움직임을 이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점의 좌표를 계산하고 이제 운동을 보려면 이런 것의 미적분을 다변수 미적분이라고 합니다. 혹은 공간의 미적분이라고 합니다. 다변수 미적분이 되겠죠. 물론 대학교 수학에서 여기까지도 배웁니다. 1학년 수학에서 이과에서 배우는 거는. 그 다음 이 작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카르트가 한 거예요. 데카르트. 굉장한 작업이죠. 이 이전에는 양만을 수로 치환해서 계산할 수 있었는데 데카르트 이후부터는 공간의 점을 우리가 수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선형대수학의 주제인 벡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벡터를 생각하기 전에 어떤 물리량이 있느냐, 실제 세계에서 우리가 속도라는 것도 있고 힘이라는 것도 있고, 자, 이런 건 수로 안 되잖아요. 그죠? 수로 표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뭐로 하느냐? 수의 세계에서 우리가 벡터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를 하느냐? 첫 번째 작업이 우리가 여러분들 작년에 수학을 배웠을 때 혹은 어른을 위한 현대 수학에서 수를 배우라서 첫 번째 작업이 뭐죠? 수의 덧셈이죠. 두 수를 가지고 그 두 수가 합쳐지면 한 수를 새로 만들어내는 거, 연산. 그럼 벡터도 서로 두 개를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럼 벡터의 연산을 정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이 수에서 수와 다른 두 수의 관계들이 주어지는 걸 뭐라고 하죠? 함수와 다른, 함수라 그러죠. 함수. 그죠? 그럼 함수가 있고, 수의 대상에서 수를 옮겨주는 것을 함수라고 하며, 이 벡터라는 대상을 옮겨주는 것을 행렬이라고 합니다. 다시 해주세요. 수를 옮겨주는 것을 함수라고 한다며, 벡터라는 대상을 옮겨주는 것을 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개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념, 행렬. 그러니까 벡터를 행렬을 통해서 다른 벡터로 옮겨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개념이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배울 겁니다. 그럼 벡터를 수의 세계로 바꾸고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행렬을 수로 바꿔서 우리가 구체적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하고 나면 이런 애들의 움직임을 또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생기겠죠. 그죠? 가령 속도나 힘이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을 벡터 미적분 혹은 벡터 해석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적분 캘큘러스라고 그러는데 많이 들어봤죠? 캘큘러스는 보통은 해석학과 동치의 말로, 같은 말로 씁니다. 그래서 다변수 미적분도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 혹은 멀티베리어블 어널리시스하고, 이거는 벡터 해석학, 벡터 캘큘러스 혹은 벡터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벡터의 움직임을, 그 변화를 볼 수 있는 도구가 벡터 해석학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작업은 이것들을 수로 치환을 해야 뭘 할 수 있는 겁니다. 수.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례대로 그냥 조금씩 어려워진 거예요. 결국은 이걸 잘하면 여기까지 그냥 쭉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뭔가를 생각을 하면, 표를 쭉 쳤는데 분야가 있고 학문의 분과입니다. 이제 응용을 직접 하는 것. 그럼 해석학에서는 미분 방정식을 다룹니다. 자, 뭐 앞에서도 수에서 미분을 했으니까 미분 방정식을 할 수 있겠지 하는데, 이때 미분 방정식은 힘을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 대수학에서는 여기서 보는 행렬을 어떤 연산자라고도 부릅니다.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이 벡터를 벡터로 바꿔주는 연산을 한 데서 연산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연산자 대수, 오퍼레이터 알제브라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기하학에서 응용이 되는데, 특정한 성질을 가진 행렬을 모으면 그게 어떤 기하학 구조를 가져요. 기하학 구조를 가져서 그것을 다루는 학문이 이제 행렬 공간이고, 이 벡터들의 움직임을 보는 학문이 이제 리만 기하학입니다. 리만 기하학은 우리가 말하는 거리를 일반화시킨 기하학인데, 그 거리를 일반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렬입니다.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리학에서는 양자역학에 응용이 됩니다. 근데 이 양자역학에 응용되는 이것은 좀 특수한 성질을 갖는데, 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보통의 세계는 유한한 차원을 갖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무한한 차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벡터와 행렬이 무한한 수를 가지고 표현이 돼야 됩니다. 보통 2차원 하면 두 개의 수로 표현이 되잖아요. 여기는 무한한 개수의 수를 갖고 표현이 돼야 됩니다. 양자에 크게 쓰이고, 그 다음 이 리만기하학을 가지고 쓰니까 일반 상대론을 서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일반 상대론을 말할 수가 없어요. 많은 일반 상대론 강의가 있는데 대부분 이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합니다. 그건 좀 의미가 없죠. 그리고 2차 대전 후 경제학에서 나온 선형계획법이라고 있습니다. 선형계획법. 선형계획법은 어떤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게 자원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게 나왔고, 그럼 요즘 핫한 인공지능 분야에 신경망을 써주는 딥러닝에 응용이 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분야에서는 구글 검색에 사용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구글 검색이나 이건 21세기에서 가장 핫한 분야잖아요. 쟤들이 뭘 하고 있냐 이런 걸 알려면 얘들을 알아야 돼요. 자, 이런 학문을 선형대수라고 하는데 이게 궁금하겠죠. 왜 이걸 선형대수라고 부르냐? 이런 학문을. Linear Algebra 이것을 번역한 겁니다. 자, linear란 말은 선에 관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라인에서 온 거예요. 라인. 자, 여러분들 어디서 보셨겠지만 벡터를 화살표로 표시하는 것들이 많죠. 벡터를 이렇게 표시를 안 합니다. 다 선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선하고 관계 있는 학문인 거예요. 선을 다루는 대수. 선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 것. 그래서 선형대수라고 합니다. 선형대수는 나름 뭐 벡터와 선형 리니어 알제브라 행렬에 대한 이론은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 정말 정치한 이론은 19세기 이후에 나왔는데 생각의 단초는 언제부터냐? 그보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가우스 정도의 1차 연립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벡터와 행렬을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연립 방정식 쉽잖아요. 보통 중2 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2 때 한 연립 방정식을 깊게 들여다보면 행렬을 다루고 벡터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 교재가 잘 없는데 마침 이 책이 그 교재로 선택한 책이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행렬과 벡터가 시작된 곳 출발을 하니까 이 책이 상당히 좋은 교재죠. 그러면 이제 연립 1차 방정식부터 시작하는 행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필기도 안 하는데 왜 지우나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 나눠드린 복사물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책에 있어서 보는데 일단은 이 강의는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것보다는 책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나중에 혼자 복습을 하시더라도 빼먹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립 방식을 푸는 것을 2x 플러스 3y는
자, 이열 방식을 푸는 문제를 합시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보통 어떤 전략을 써서 이걸 풀죠? 푸는 방법. X나 Y 벼슬을 없애주는. X나 Y 하나를 없애주면 되죠. 소거법인가요? 그게? 뭐 소급법이라고 하죠.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없애주죠? 크기를 갖게 해요. 어떤 크기를? 개수의 크기를. 개수의 크기를 한 변수의 개수 크기를 갖게 해서. 변수의 크기를 갖게 해서 그 다음에 빼주면 되죠. 자,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더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해가. 그 간단한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첫 번째 스텝으로는 얘 어느 거 없애주고 싶으세요? x를 없애주고 싶으면 첫 번째 식에 1식에 얘를 2라고 하고 얘를 2라고 합시다. 1에 3을 곱해주나요? 네. 곱해주면서 6x 더하기 5y는 10 2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죠? 네. 2를 곱해주면 6x 더하기 8y는 40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새로 나온 식을 1-라고 하고 이건 2-라고 합시다. 그 다음 전략은 뭐죠?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1-에서 2-를 빼준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0. 그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대입해서 아무데나 넣으면 첫 번째 6x 더하기 6, 54 아니다. 마이너스 10 곱하기 천천히 하겠습니다. 저는 셈이 내려서 30 6x는 120 x는 20 이렇게 구했나요? 네. 자, 이것을 다시 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를 봅시다. 이제는 xy를 잠시 동안 잊읍시다. xy 잊으면 첫 식은 2, 3, 10 주제는 3, 4, 20으로 쓸 수 있죠. 네, 그죠? 뭔가 조작을 통해서 이런 숫자의 모양은 뭐로 바뀌었죠? 6, 9, 30, 6, 8, 40으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 조작을 통해서는 뭐로 변했죠? 0, 1, 마이너스 10이고 x쪽은요? 얘는 그대로 있죠? 6, 9, 30이 그대로 있는 거죠? 자, 1에서 2를 뺐지만 1-는 그대로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프라임만 바뀌고 1 프라임은 안 바뀐 상태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 그렇게 봐요. 여전히 식은 두 개씩 쌍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게 한 것은 2 프라임만 바꿨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뭐가 바뀐 걸까요? 얘는 그대로 있고, x가 바뀌어서 x는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자, 여기서 y는 마이너스 10 이거는 안 바뀌었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y를 배수를 해서 빼준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 여기다가 y에다가 맞나? 9 y에다가 9배를 해서 y에다가 9배를 해서 더해준 거죠. 혹은 빼준 거죠. 빼줘. y에다 9배를 해서 빼준 거죠. 그럼 앞에 6은 왜 1이 됐어요? 그걸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갑시다. 이거 빼고 한 번 더 갑시다. 얘는 6에 대고 이렇게 120이 있었죠? 네. 그죠? 네. 그 다음 조작을 통해서 얘는 이 식에다가 6을 나누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행렬이 저쪽에 안 비칠 수도 있겠다. 1, 0, 102, 20, 0, 1, 마이너스 10 이런 행렬로 바뀐 거죠. 이해돼요? 아니요, 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뭐 그런 것도 같습니다. 다시 쓰면 여기서는 y는 마이너스 20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들은 어떤 조작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9배를 해서 여기 빼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6, 9, 31 마이너스 10이 나온 거고 네. 여기서 그 다음 조작을 하려면 9배를 해서 빼주면 되죠. 네. 그러면 6x는 9배를 해서 빼주니까 120이 되고 y는 마이너스 20이 되고 그죠? 그럼 이 행렬의 모양이죠? 이 숫자의 모양이고 네. 아직 행렬은 그럼 여기서 xy를 하려면 여기서 다시 한번 6으로 나누면 되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한 일을 반성을 해봅시다. 무슨 짓을 했나? 연립 방정식을 xy는 생각을 안 하고 수로만 쓰고 그죠? 옆에 있는 이 숫자들의 공통적인 어떤 수를 곱해주든지 혹은 곱해줘서 서로 간에 빼주고 대주든지 그랬죠. 혹은 나눠주든지 곱해주는 건 나눠주는 거하고 같잖아요. 근데 그런 조작을 통해서 우리가 저런 답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면 여기 있는 숫자들의 열들을 곱해주거나 대주거나 빼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변수가 굉장히 많은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여기까지만 나오면 어떤 이런 n차 연립 방식도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행렬은 연립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탄생을 한 거고 그 다음 이런 조작을 어떻게 시스테매틱하게 만들면 행렬을 잘 조작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수학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프로세스 자체를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그게 첫 번째 관건이고 효율적이란 말은 기왕이면 이게 이 단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됐으면 다시 한번 얘를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다른 관점에서. 다른 관점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XY인데 XY에 적당한 수들을 더해서
수들을 더해서 어떤 수가 되는 것을 찾는 거죠. 여기에 조작을 가해서 xy에 조작을 가해서 10하고 20이 되는 것을 구하는 방법인 거죠. 그럼 어떤 조작을 가하느냐? 여기에 2x 더하기 3y를 하고 그 다음 얘 대신에 3x 더하기 4y를 하고 이것을 조작을 해서 10하고 20이 되는 20이 되게 하는 xy를 구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이 방정식을 푼다는 다른 의미가 xy가 주어졌을 때 첫 번째를 다시 2x 더하기 3y로 만들고 두 번째 컴포넌트를 4x 더하기 4y로 만들어서 그것이 10, 20이 되는 거하고 똑같이 만들면 위의 식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죠? 좌표의 성질에 의해서 A, B하고 C, D가 같다는 의미는 뭐죠? A는 C하고 같고 B는 D하고 같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주어진 XY를 갖고 조작을 해서 2x 플러스 4y로 만들고 3x 플러스 4y를 만들어서 이게 10하고 20, 10하고 같다는 말은 얘하고 얘가 같다는 말과 같은 거죠. 2x 플러스 3y가 10은 알겠는데 네. x가 2x 플러스 3y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주어지고 주어졌을 때 얘 둘을 가지고 조작을 해서 네. 둘을 가지고 여기는 2를 곱하고 여기는 3을 곱해서 하나를 만들고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조작을 해서.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새로 조작을 해서 얘 두 개를 가지고 3x 더하기 4y로 만든다는 거예요. 저게 이렇게 무슨 아까 뭐 좌표상에서 뭐 그 위치를 나타내는 그 표시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러면 좌표 순서상인 거죠. x축 아니 뭐 어쨌든 그거 한다고 하면 저 2x 플러스 3y는 좌표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모르죠. 그래서 그 질문을 잘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좌표로 그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숫자가 두 개 있으니까 2차원인 거죠. 평면에 나타나는 거는 여기에 임의의 xy가 있어요. 뭔지는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 얘들을 조작하는 방법을 했는데 얘들을 조작을 하니까 이쪽 그림에서 얘가 옮겨간 것은 2x 플러스 3y, 3x 플러스 4y라는 새로운 좌표로 만들었어요. 얘를 조작을 해서 이렇게 간 거죠. 그러면 하필 이게 무엇하고 같다는 의미인가 하면 얘가 10하고 20하고 같다는 10, 20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걸 구하라는 문제하고 같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럼 이렇게 조작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살펴보면 xy가 2x 더하기 3y 3x 더하기 4y라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가로를 쓰다가 세로를 쓰냐는 묻지 마세요. 지금은 세로를 쓰든 가로를 쓰든 위치만 보시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여기서 지금 헷갈리는 게요. 네. 저 왼쪽에 x하고 오른쪽에 x가 다른 의미인데 그게 지금 아니요, 같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같은 의미예요? 어떻게 같은 게 아니라 주어진 xy를 가지고 2x 플러스 3y를 새로 만든 거죠. 네, 그렇죠. 그 만들어진 값의 결과가 10, 20. 아니 근데 x를 가지고 어떻게 2x 플러스 3y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일단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2x 플러스 3y는
10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네. 앞에 x, y는 도대체 왜 여기 껴들어가지고 어쩌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x값, y값을 찾고 싶으니까 네. 그거를 갖다가 지금 써놓은 네. 상황인 거예요? 혹시 x, y를 네.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잡으면은 x 좌표가 아니 x 축이 2x 플러스 4y 축이 아니요. 이런 식으로 아니죠. 그럼 거기는 뭐 여기는 x축, y축이면 여기는 무슨 축이에요? 제가 이해한 바를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두 개 같은 x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좌표 평면에 어떤 점 x, y가 존재해요. 네. 근데 그 x, y라는 점을 네. 내가 이동을 시켰어요. 네. 그 이동시킨 규칙이 뭐냐면 2x 플러스 3y는 10이고 또 하나는 3x 플러스 4y는 20이라는 규칙이에요. 이 규칙으로 얘를 이동을 시킨 거예요. 점을. 이동시킨 점과 결과와 관계를 아니까 원래 있던 점이 뭐냐? 그 x, y를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넌 10,20이 아니라 네. 그걸 옮기고 나서 보니까 10,20이 예, 된 예. 거죠. 그러니까 네. 결과를 이렇게 결과가 알고. 10,20이고 네. 2x 플러스 3면은 원래의 x, y와 이 10,20이라는 거에 관계식이에요. 관계. 어떻게 변화해서 이동했다는 거거든요. 네. 재밌는 말씀이네요. 계속 좀. 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혀 이해가 지금 최준숙 쌤이 X고 제가 Y예요. 네. 둘이 돈이 얼마 있는지를 몰라. 근데 셈을 했는데 최준숙 쌤이 가진 돈의 2배를 하고 네. 내가 가진 돈을 3배를 더하니까 2x 더하기 3y를 더하니까 네. 10이 나왔어. 뭔지는 몰라. 네. 다시 한 번 더 조작을 해서 보니까 3배를 하고 내가 가진 돈을 4배를 하니까 20이 나왔어. 네. XY는 모르는데 얘를 조작을 해서 2x 플러스 3y하고 3x 플러스 4y가 되니까 10, 20이 나왔는데 그 다음엔 이 얘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았어요. 선생님, 예. 근데 이렇게 또 이해하면 어떻게 한번 제 이해가 맞는지 좀 물론 저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다른 식인데요. 그 x, y하고 이제 화살표가 돼 있잖아요. 아니 저기 선생님 하신 거 요거 x, y 아, 분서쌍을 이렇게 표시하셨잖아요. 네. 뭐 일종의 대응? 뭐라고 표현해요? 조작. 네, 조작이. 근데 2x 플러스 3y, 3x 플러스 4y는 네. 10,20이라는 거는 네. 사실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조작을 하면 네. 그리고 우리가 연산을 하면 x는 20, y는 마이너스 10이잖아요. 아니 그거는 계산을 하고 찾고 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찾고 나서 나온 건데 네. 아무튼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x, y를 네. 20과 마이너스 10에 대응시키는 그냥 관계라고 아니요. 그렇게 지금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네. 안 되나요? 네. 이 방정식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방정식의 의미를 찾는데 네. 지금 저 셈이 헷갈리는 건 여기는 XY 축이 맞아요. 자, 좌표 축이 여기는 XY 축이 아니에요. 네. 이름이 다른 거죠. 이름이 다른 거죠. 뭐 아무거나 불러도 됩니다. 뭐 RS 축으로 불러도 돼요. 여기하고 여기는 다른 세상인 겁니다. 여기 있는 2개를 가지고 새로운 점으로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딴 세계로 보는. 딴 세계로 보는 거죠. 딴 세계로 갔더니 하필이면 10,20이 된 건데 그럼 10,20이 되는 XY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찾아라는 그런 거예요. 아, 네,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아,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근데 그 R하고 S가 네. 실은 R하고 S가 아니라 R이 2x 플러스 3y고 아니요. S가 아니요, 여기는 3x 다른 플러스 세상이니까 다른 이름으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로 옮겨진 점이 2x 플러스 3y인 거예요. 일뿐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런 값이라는 거죠. 앞에 그렇죠. 거랑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값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다른 여기가 만일 0,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0,0. 그 말은 얘가 여기 있는 변환에 의해서 이 0,0으로 가는 값이 무엇인가를 찾아라는 것도 다시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여기서 1로 가는 변환의 규칙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변하는 규칙. 그 규칙은 뭐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를 2x 더하기 3y 404인데 뭔가가 있는데 x 여기를 이렇게 썼잖아요. x, y를 2, 3, 3, 4로 쓰고 마치 이렇게 쓴 것처럼 그죠? 이렇게 쓴 것처럼 이렇게 쓰고 이 두 개의 연산을 2x 더하기 3y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 저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마치 같은 x축 y축에서 다른 축이에요. 다른 축으로 봐야 돼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예, 다른 세상이. 완전 다른 예, 세상으로. 예. 그게 좀 어렵네요. 다른 세상, 같은 그러니까 세상처럼. 수치의 세계는 수는 똑같이 x, y 축인데요. 뭐냐면 좌표 변환이 일어난 거를 다른 의미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 값으로 보지 말고 다른 결과가 나왔으니까 다른 축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건. 다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거는 아예 다른 세상으로 보세요.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 안 써도 돼요. 여기도 여전히 1, 2, 3, 4 이렇게 해서 여기 잡혀 있는 것들의 이름을 정할 수 있는데 저 x, y 축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럼 좌표를 나타내는 방식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축 이름만 다른 거지. 그각 네. 달라지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축 이름만 다른 예, 거고 축을 나타내는 방식은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숫자의 나열이 평면에 있는 점을 다른 평면에 있는 점으로 움직이는 규칙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여기 있는 0,0은 뭐로 갈까요? 0,0은 0, 2 곱하기 0 더하기 3 곱하기 0은 0이죠. 그 0,0으로 갑니다. 얘는 2, 3, 3, 4. 그럼 여기 있는 1,0은 뭐죠? 어디로 갈까요? 2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y니까 2 되고 3. 2, 3. 얘는 1로 갑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또 여기 있는 0,1 계산하기 쉬운 것만 따져봅시다. 0,1은 어디로 갈까요? 3, 4로 가죠? 맞습니까? 네. 3, 1, 3, 4, 1.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은 이런 놈에 의해서 여기 있는 다른 점으로 간다는 거죠. 됩니까? 네. 평면에 있는 점들을 평면의 점으로 이동시키는 변환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의 행렬을. 이해가 됩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2차 연립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여기 있는 숫자의 쌍이 주어졌을 때 그 숫자의 쌍으로 가는 원래 얘 값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그게 한번 다시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여기에 임의의 숫자가 주어진다면 00이 아니라 임의의 어떤 숫자가 PQ로 주어진다면 PQ 값을 가지는 점에 해당하는 원래의 점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 분석을 하자면 여기에 word라는 단어가 있으면 word에 해당하는 여기가 미국이라고 합시다. 한국에서는 무슨 단어가 있는 걸 찾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죠? 혹은 서울발 LA 비행기가 있으면 LA가 도착지라면 출발지가 어디냐 찾는 거 문제와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넓은 의미 함수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함수는 수에서 수로 가는 걸 함수라고 그러고 네. 그래서 이것을 맵이라고 합니다. 사상이라고 해요. 사상. 빨갛게 쓰면 빨간 사상이라고 할까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매핑이라고 해요. 매핑. 자, 이제 그러면 이 숫자를 행으로 쓰고 열로 쓴 것에
의미가 일종의 함수로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제가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벡터를 보는 것을 행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행렬을 사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략이 나옵니다. 아까는 숫자의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구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 가는 규칙을 알았으면 이 규칙을 이용해서 여기서 일로 가는 규칙을 찾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임의 모든 점에 관해서 원래 점의 무엇인가를 다 찾을 수 있겠죠. 뭐 함수로 말하면 역함수를 찾는 겁니다. 그죠? 한영 번역기가 있으면 거꾸로 무슨 단어를 찾는 것보다 영한 번역기를 다시 만들면 굉장히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반에 해당하는가. 그런 작업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조작하는 방법, 알고리즘을 찾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일반적으로 거꾸로 가는 이것을 역사상이라고 그래요. 역사상, 역함수라고 하듯이 주어진 행렬에 해당하는 것의 역사상을 찾는 방법을 찾는 게 더 빠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해를 구하는 해를 아닌 역함수를 구하듯이 역사상을 구하는 거죠. 그게 x과 y과 구하는 그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역사상이 무엇에 해당하는가를 봅시다. 자, 제가 항상 할 때는 수학을 풀 때 전략은 가장 쉬운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장 쉬운 문제. 그죠? 가장 쉬운 문제. 우리가 가장 쉬운 문제 이런 거 봅시다. y는 2x. 함수죠. 혹은 이것을 f of x라고도 표시하죠. 함수죠. 자, 이 함수는 우리가 2x는 1을 라는 문제가 있을 때 이걸 구해도 되고 이것의 역함수를 구해도 되죠. 자,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함수가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가 f가 있으면 실수집합에서 실수집합인데 여기 있는 x에 대해서 2x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만일 1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2를 대응시키는 거고 그러면 이것의 역함수, 즉 얘에 대해서 이것을 대응하는 방법은 뭐죠? 이 수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의 역함수는 뭐라고 쓰죠? a분의 1 x로 쓰죠. 그죠? 혹은 여러분들 지수 기호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도 쓰죠. 그죠? 그래서 괜히 역함수를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문제를 돌아와서 이 함수에 해당하는 이 사상에 해당하는 역행렬이라는 것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면 우리가 이것을 행렬 표시로 우리가 A라고 쓰면 A라고 쓰면 일로 가는 역사상 혹은 역행렬 A 인버스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략은 이겁니다. 한영 번역기가 주어졌을 때 영한 번역기를 만드는 겁니다. 혹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 주어졌을 때 부산에서 서울로 다시 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하느냐? 정말 아까 사상과 함수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자, 함수는 그냥 숫자 하나. 1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것. 함수. 함수잖아, 수. 그죠? 근데 숫자가 여러 개 있는 공간상의 점을 옮길 때는 숫자가 여러 개잖아요. 근데 그때는 함수라는 말은 못 쓰겠죠. 함 무엇인가는 되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맵이라는 단어로 쓰고 우리말로 혹은 한자어로 번역은 사상으로 됩니다. 사상할 때 상은 백길사예요. 백길사. 상은 비춘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것이 어떤 렌즈를 통해서 비춰져서 다른 데로 간다는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여기는 좌표가 주어졌을 때 행렬과의 연산을 저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게 알겠죠? 얘와 얘가 부딪혔을 때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두 번째는 행렬끼리 부딪혔을 때는 어떤 연산의 결과가 나오는가? 질문이겠죠.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행렬끼리는 왜 부딪혀요? 행렬끼리 그게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실은 행렬하고 이 좌표가 부딪힌다는 게 아니라 서로 만났을 때는 이 새로운 좌표로 나타나는 연산의 방법이 저렇게 정해졌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행렬이 하나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사상이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빨간 데서 다시 까만 곳으로 가는 사상이 하나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2, 3, 4니까 우리가 6, 7, 8, 9로 가봅시다. 그죠? 그러면 그 연속되는 두 개의 사상은 6, 7, 8, 9, 2, 3, 3,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행렬에 의해서 원래 점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게 다시 이 행렬에 의해서 또 다른 점으로 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 그럼 이 두 개의 연속적인 매핑은 사실은 크게 보면 여기서 여기로 하나로 가는 매핑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죠. 한 번에 가는 거. 그러면 이것을 숫자 4개로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표시가 돼야 되는가가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죠. 그죠? 그러면 그것이 두 행렬이 만났을 때, 두 행렬이 연속됐을 때 어떤 계산 결과가 나오는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멈추실 건가요? 나중에 잘하면 되니까.